네, 고성국 칼럼. 네, 대통령의 결단으로 범정권이 쇄신해야 한다. 네, 제가 오늘 요즘 생각이 많아졌어요. 지난 주말 하도 마음이 좀 어지러워서 고행하듯이 1시간 넘게 등산해서 산속 깊은 곳에 산사도 찾고, 또 요즘은 제가 집 주위를 그냥 좀 방황하듯이 이렇게 그냥 걷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제도 밤 늦게 9시 반쯤 나갔더니 깜깜하더라고요. 한 1시간쯤 걷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 정리합니다. 이대로 가면요, 여러분, 내년 총선은 이재명이가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김기현이가 주도하는 국민의힘 간의 대결로 진행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장 기각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완전히 무죄인 것처럼 활개치면서 두 날개 달고서 날아다니고 있는 이재명이하고 그 이재명이가 이끄는 악랄하기 그지없는 저 사악한 이 꼼수와 잔머리들로 가득 찬 저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그 이재명과 김기현, 그러면 걔 누구야? 그 사람 누구예요? 라는 질문이 먼저 들어오는, 진짜 존재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김기현이 이끄는, 결기도 없고 배포도 없고 위기의식도 잘 모르는 이런 국민의힘이 붙게 생겼어요. 이대로 가면 필패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비상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칼럼의 제목을 대통령 결단으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렇게 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면, 국민의힘이 지면 국민의힘만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면 윤석열 정부가 지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는 것이고, 우리 자유우파가 전체가 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위기적 상황에서는 김기현이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아니라 자유우파라면 누구나 가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누구나 가다, 이 문제에 관해서 자기 문제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서야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거는 비록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에 치러지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국민의힘만 보지 않아요. 김기현이 하나 보고서 투표하지 않는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나? 윤석열 정부는 잘하나? 그리고 국민의힘은 잘하고 있나? 전체를 보고 투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김기현이가 쇄신하겠다 해도 김기현이의 권한은 당 쇄신 밖에는 미치지 못해요. 당 쇄신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비판을 하지만, 김기현이 말대로 김기현표 쇄신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당 쇄신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만 쇄신하면 국민들이 찍어주냐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는 쇄신 안 해도 괜찮고,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이 모시는 대통령실은 쇄신 안 해도 국민들이 찍어주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벌써 몇 달 전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관리해야 한다. 최소한 대선 때 얻은 48%를 회복해야 한다.
공천혁명 해야 한다. 공중전을 해서 이재명을 찍어 누를 수 있어야 한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지지율 관리 이거 대통령실에 쇄신 없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기현이한테 모든 자유우파의 명운을 맡기고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까지 김기현한테 맡겨둘 상황이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핵심적인 사람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통령의 운명을 그래 김기현이 같은 자의 손에 맡기고 그냥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집권 2년 차에 치러져요. 집권 3년 차에 치러져요. 실제로 집권한 지 만 2년 정도 되는 시점에 치러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잘하면 좋은 성과, 잘못하면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정권심판 선거가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봤자 그거는 현실과 다른 거예요. 정권심판 선거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권심판을 당당하게 받을 만큼 국정운영을 잘해서 지금부터라도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한 겁니다. 동시에 우리만 심판받지 말고 지난 2년여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저 입법 독재를 한 더불어민주당도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심판 안 받고 더불어민주당만 심판하자 그래서는 먹히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쇄신도 국민의힘만 쇄신해서 될 일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도 쇄신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시는 대통령실도 쇄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김기현에게 권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우파 전체를 쇄신하려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소통, 현장소통, 당정소통을 더 강화하라 그랬어요. 처음으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정원에서 했어요. 오픈된 공간에서 개방적으로 했어요. 자, 그런데 대통령의 이 절박한 문제의식을 대통령 비서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한번 실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의 이 발언, 국민소통, 현장소통, 당정소통을 더 강화하라는 이 발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당정소통 강화에 대해서 우선 정책적 소통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당정협의를 열심히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현재도 당정협의를 하고 있지만 당은 지역에서 유권자를 대하고 있어서 민심을 빨리 전달받기 때문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정소통을 잘하면 당을 매개로 해서 국민소통도 잘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쓸데없이 국민소통을 따로 얘기한 겁니까? 이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당정소통만 잘하면 국민소통도 그냥 자동으로 된다는 건데 대통령은 왜 국민소통, 현장소통, 당정소통 세 가지를 얘기했을까요? 뭔가 다른 생각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근접 보좌한다고 하는 이 비서들이 대통령의 그 고민과 절박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느꼈어요.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탁상 공론이고 탁상 행정이에요. 국민과 소통을 대통령이 직접 하도록 고민하지 않고 당정 소통 잘하면 국민과 소통이 자동으로 되는 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자, 국민들은 당정 소통을 통해서 대통령이 당정 소통을 통해서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간접적 소통 방식을 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걸 원하는 것 같습니까? 또 소통의 효과도 비서들이 100번 국민을 만나면 그게 소통의 효과가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비서들이 100번 만나고 장관이 100번 만나고 집권당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100번 만나는 것보다 대통령이 한 번 국민과 만나는 게 훨씬 더 소통 효과가 직접적이고 높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마땅히 대통령이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얘기했으면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일정과 행보를 통해서 이 소통 강화가 구현되도록 비서들이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과 직접 만나서 소통할 거냐? 기자회견을 언제 할 거냐? 현장에 어떻게 갈 거냐? 당정협의회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자. 맨날 국무총리하고 비서실장한테만 맡겨두지 말고 뭔가 이런 정도의 실무적인 팔로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대통령은 지금 절박하고 절실한데 고작 비서라고 하는 것들이 하는 말이 탁상에 앉아서 당정협의 잘하면 국민과 소통도 자동으로 되는 거야.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런 자들한테 어떻게 범여권의 쇄신을 기대합니까? 이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또 이런 소리도 했습니다. 대안 없이 체제를 무조건 흔들어 바꾸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대통령 비서들이 언제 무슨 다들 평론을 하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대통령실의 수석이나 비서관들 중에 제대로 정치 평론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뭘 자꾸 이렇게 기자들한테 지것들 생각으로 평론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보십시오. 대안 없이 체제를 흔들면 지혜롭지 않다. 그럼 대안 마련하고 흔들 때가 있었습니까? 대안 마련하고 쇄신한 적이 있었냐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위기적 상황은 대안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함에서 시작되는 쇄신이어야 돼요. 그리고 왜 대안이 없습니까? 대안은 지금의 기득권들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테면 말이죠. 대안을 만들어 놓고 쇄신한답시고 뭐 원희룡이다. 한동훈이다. 뭐 김한길이다. 권영세다. 대통령실에서 야 우리가 김기현 체제 물러나게 할 테니까 네가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이나 뭐 할래?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만약에 뭘 한다고 치면 그게 하루 이틀을 가겠습니까? 일주일을 가겠습니까? 결국은 다 알려지게 돼요. 아 이거 대통령이 다 그림 그리고 하는 거구나. 그런 쇄신은 그 순간 망하는 거고 그 순간 죽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국민을 믿고 우리 당을 믿고 다 죽을 각오로 던져야 쇄신이 되는 거예요. 대안이 없이 던져야 쇄신인 거예요.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는다. 무슨 소리입니까? 국면 전환이 필요하면 국면 전환용 인사도 해야지. 그럼 지금 국면 전환 없이 어떻게 선거 이길 건데? 지금 국면 전환 안 하고 어떡할 거냐고. 한마디로 대통령의 절박함과 절실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보좌할 생각은 안 하고 기자 상대로 이런 택도 아닌 평론이나 하고 있는 지금의 대통령실로는 지금의 국민의 힘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누구도 대통령실의 어떤 비서들도 국민의힘의 어떤 국회의원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느끼고 있을 그 절박한 위기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범여권을 쇄신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어야 한다. 그 끝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뛰어들어야 한다. 왜? 지금보다는 나을 테니까.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끌려가서 죽는 지금의 김기현 체제보다는 나을 테니까.
그리고 그 끝에 모든 것을 던져 사직생의 각오로 뛰어드는 그 끝에 새로운 희망을 잡아왔던 것이 우리 자유우파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니까.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